여러분 여기는 해운대입니다. 바다가 보이진 않지만 제가 어제 해운대로 왔습니다. 해운대 왔으니까 제가 너무 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켜서 오늘 이야기를 할 주제는 그동안 제 컨텐츠에서는 사실은 볼 수 없었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시간을 가지고 이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파운데이션 과정입니다. 근데 파운데이션 좀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게 뭔지 살짝 개념 정리, 그러니까 처음부터 A부터 설명이 좀 필요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대학교 파운데이션 과정에 대해서 이 지우맘이 부드럽게 내용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대학교 파운데이션 과정은 내 자녀가 한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호주나 뉴질랜드에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대학교로 점프할 수 있게 스무스한 다리 과정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얼마나 잘 활용하시는지에 따라서 경제적이고 시간을 절약하게 대학교 입학 또는 졸업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은 대학교가 4년제 학사가 기본이고 뉴질랜드나 호주, 영국은 3년 학사가 기본입니다. 이 두 개가 다른 학위는 아니고요. 다만 교육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짧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뉴질랜드에서 대학교 1학년 입학이 안 되십니다. 물론 예외 조건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뉴질랜드 대학교 1학년으로 바로 진학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4년제 1학년을 마친 학생, 두 번째는 2년제 2학년까지 마친 학생. 하지만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한 친구들은 내가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수능 점수가 너무 높으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학위 시스템적으로 볼 때는 뉴질랜드 대학교 1학년을 입학할 수가 없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게 뭐다? 파운데이션입니다. 자, 이런 취지로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대학교 1학년으로 진학을 하는데요. 여기는 이 파운데이션 종류도 좀 무수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만 졸업한 경우, 고등학교 1학년만 졸업한 경우, 고2를 졸업했지만 성적이 엄청 우수한 경우, 고3까지 마쳤지만 성적이 약간 부족한 경우, 요거에 따라서 파운데이션 학업의 길이가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면서 가장 컴팩트하고 맞춤형의 교육을 해서 뉴질랜드 대학교에 1학년으로 진학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조금 이해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런 케이스는 파운데이션을 고려해 보실만 합니다라고 하나씩 예시를 조금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는 내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무수하게 있는 그 입시 경쟁이라든지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고민들 속에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고 결심을 앞두시고 고등학교로 가자니 너무 이 아이가 가서 뭐 NCA, 캠브리지, 아이비 복잡한 제도에 그리고 그 고등학교도 하나의 사회잖아요. 거기서 교우 관계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전부 다 흡수하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영어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의 자녀분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저는 옵션을 2개 드리는 편이죠. 근데 아이의 성향과 부모님이 아니면은 뭐 이 유학을 대학교 갈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허용되는지 비용과 모든 거를 계산을 하셔서 파운데이션이 좀 더 대학을 가기에 경제적이고 시간도 세이브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실 경우에는 파운데이션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고1의 성적 너무 좋았어요. 고2, 3을 하기에는 너무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자, 이럴 경우에 뉴질랜드를 오시면 파운데이션 과정을 1년 또는 1년 반, 고1을 하시면 보통 1년 반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학으로의 진학. 바로죠. 그러면은 내 친구들이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는 것보다 저는 1년 반 더 일찍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자, 그리고 고3을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건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애매한 케이스가 많잖아요. 자, 근데 이거 어떡할까? 저 고3 수능 쳤어. 아니면 수능 치지는 않았어. 고3까지 마무리했어. 재수를 할까?
그러니까 고민이 많으시죠? 자, 이럴 경우에 해외 대학으로 눈을 살짝 돌려보시면 아이의 성적에 따라서 1년 파운데이션을 하고 3년 학사. 그러면은 나는 굳이 한국에서 재수를 하지 않아도 나의 친구들과 똑같은 시기에 학사 학위를, 그것도 해외 학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의 성향이 막 되게 활동적이구나. 고등학교 가서 막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막 이런 성향이 아니야. 그리고 너무 낯선 데서 사실 적응하는데도 조금 힘이 들고 이런데 그래도 대학은 갈 거잖아요. 물론 대학을 목표로 하는 게 또 지우맘의 완전 포커싱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대학을 목표로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 뭐 낯선 고등학교에 가서 뭐 교복 입고 이런 거 싫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가고 싶어. 아니면 의대를 가고 싶어. 아니면 뭐 방사선학과를 가고 싶어. 아니면 교사가 되고 싶어. 자, 이럴 경우에는 이 파운데이션 과정에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과목들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뭐 스포츠 하고 이런 데 쓰지 마시고요. 나는 안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오후 시간을 내가 조금 대학생처럼 좀 자율적으로 쓰고 공부를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서 대학 입학을 하겠다. 자,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아이의 성향에 붙여보셨을 때 성공적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학교를 마친 친구들한테도 이 패스웨이 과정이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운데이션 앞에 살을 얼마나 붙이는지에 따라서 이걸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프로그램을 본인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목표는 대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파운데이션 가장 베스트 성공적인 케이스 하나를 예시를 드릴게요. 자, K양이 한국에서 인서울에 조금 높은 대학을 목표로 이수까지 했어요. 목표했던 대학이 안 나왔지만 어쨌든 대학교 입학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죠. 근데 그 시기에 이제 해외 대학으로의 목표를 가지시고 파운데이션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1년 하시고 우수한 성적으로 오클랜드 대학에 상경대를 진학을 했어요. 근데 오클랜드 대학에 상경대를 가니 해외 대학으로서 너무 좋지만 호주의 더 명문 대학을 지원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1학년 오클랜드 대학에 학점을 가지고 호주의 멜번 대학이 지금 호주 대학 랭킹 1위죠. 거의 세계 10몇일 거예요. 찾아봐야겠다. 멜번 대학은 QS 세계 대학 랭킹 19위에 해당되는 아주 높은 대학이죠. 자, 이 대학의 경영학과로 지원을 했고 오클랜드 대학 1학년 때 받으신 학점을 인정받아서 2학년으로 입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에서 오클랜드 대학에서 멜번 대학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멜번 대학의 최종 졸업장을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자, 성공 케이스 2번은요. 네, 두 번째 사례는 11,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유학 온 케이스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 12학년 때까지 학업이 아주 우수했으나 본인은 13학년에 어떤 그 고등학교 점수를 가지고 대학교를 가는 건 약간 모호한 퀘션 마크가 있어서 13학년 대신에 파운데이션을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점수를 가지고 오클랜드 공대를 입학한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은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학과가 약간 그 고등학교 성적이 좀 모자란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럴 때는 그 파운데이션에 6개월짜리 엑셀레이티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이 6개월을 하고 원하는 대학의 학과로 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을 조금 요리조리 잘 활용을 하면 내가 대학의 목표치에 맞춰가지고 충분히 좋은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보를 부모님들도 참고하셔서 자녀분들의 대학 입학 진학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더 궁금하신 점은 유민 컨설팅 주맘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